안녕하세요. 지방시의 허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탄고지 혹은 키토제닉 식단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 여러분들께서 저탄고지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기준 이상으로 드시던 혹은 탄수화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저탄고지를 그만두시더라도 큰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반대로 큰 해방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음식 앞에서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의 중독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번 왜 내가 선택할 수 없는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탄수화물은 언제나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의무 또한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의무와 권리 사이에서 적당한 밸런스를 찾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탄수화물, 지방에 대한 무게감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저탄고지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오늘 우리가 저탄고지를 그만두는 이유 5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쉬운 케이스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저탄고지 음식이 혹은 재료가 나에게 딱히 맞지 않고 요리를 하는 게 힘든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에게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밀프렙이 되어 있는 식단을 추천을 드려요. 닥터밀로나 키플 제품이 그런 밀프렙의 대표적인 예이죠. 완벽히 만족하거나 100% 신뢰할 수 없는 식재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은 외부에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을 드시는 것보다는 밀프렙 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었지만은 속이 굉장히 편안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일반 식단에서 밥을 먹고 나면은 금방 허기가 져서 꼭 편의점에 가서 계란이나 어묵 혹은 치즈 같은 거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식대가 12,000원대가 나와요.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탄고지 쿠킹 클래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외부 음식을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씩 요리 실력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요리 언제 다 배워요. 몇 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서는 인스턴트 팟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탄고지를 포기하는 2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먹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오히려 식이장애가 오는 케이스죠. 어떤 식재료를 제하면 그 제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죠. 카페에서나 게시글 중에서 저탄고지를 매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팔로우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그리고 혹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탄수화물을 죄인화시키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는 왜 이분들처럼 탄수화물을 끊어내지 못할까 비교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엔 스트레스와 죄책감에서 저탄고지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감정이 들 때면은 최근에 들었던 리안 보글이 했던 농담을 떠올리고는 해요. 리안 보글이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탄수화물을 코케인 정도의 마약으로 취급하는데 탄수화물은 코케인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였죠.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식단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탄수 제한의 기준을 높게 두는 게 오히려 생각할 게 적고 식단이 명확해져서 마음이 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탄수 제한의 기준을 비교적으로 조금 중간 단계에 놓고서 대신에 건강한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격한 탄수 제한은 저탄고지를 시작하는 처음에 내 몸이 지방을 연소하는 몸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엄격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지방을 연소하는 몸이 되었고 건강 문제가 있던 분들이 조금 완화되었고 난 후에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가벼운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몸매나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올린다는 것은 나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건강한 일반식 또한 과자나 아이스크림, 케이크류, 밀가루 음식이 들어가지는 않죠. 물론 종종 먹을 수는 있죠.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케이크 한두 강 먹습니다. 옛날엔 아이스크림 케이크 한 판을 다 먹었다면은 지금은 달아서 한 조각 정도밖에 못 먹어요. 탄수의 제한이 힘들어서 일반식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꼭 건강한 식재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식재료로 행복한 식단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탄고지를 그만두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저탄고지로는 마름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50kg 이하, 특히 키에 상관없이 50kg 이하를 목표로 두신 분들이 인스타에 꽤 많이 보이고 저희 유튜브 댓글, 라이브 댓글에서도 많이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자신에게 솔직해지셨으면 합니다. 솔직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는 내 건강을 버리더라도 50kg 이하를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운동선수라거나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서는 몸매를 유지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몸매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몸매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직업이 있고 혹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할 때 끼니를 때우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칼로리를 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저칼로리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게 되죠.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빠뜨린다든지 손톱을 생성을 하지 못한다든지 생리기능을 끊는다든지 등등의 기능 등을 하나둘씩 끄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왜 마름으로 가야 하는지 나의 머리카락과 소중한 기능들을 포기하면서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 번쯤은 솔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저탄고지를 할 때 마른 게 아니고 살이 찌거나 없었던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저탄고지를 하지만 살이 찌는 10가지 이유를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탄고지를 그만두게 되는 5번째 이유, 바로 가족들이나 직장 생활 때문에 고탄고지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탄수화물을 먹지만 건강한 지방을 적게라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저탄고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을 끊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당을 끊어나가면서 저탄고지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신다면은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저탄고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겠죠. 지금 저탄고지가 어렵다면은 탄수화물을 제하는 것보다는 당을 제하고 그리고 꾸준히 식재료와 우리 호르몬과 몸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게 된다면 기회가 됐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식단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지방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언제나 영상을 만들게 도와주시는 광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